여러분은 많은 친구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친구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외롭지 않은 인생을 원한다면 이런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겪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같은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70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 혼자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남편은 어부였기에 바다로 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결과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돌아오신 남편을 볼 수밖에 없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장이 된 할머니는 남편을 병원에서 돌보는 비용과 어린 오남매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서 바로 수산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생선을 다듬어 팔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할머니는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끈질기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할머니의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그를 장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꿈을 뒤로하고 일찍 성인의 책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공장에 취업하자 할머니는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장남이 번 돈은 모두 할머니에게 주었고 그 덕분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남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그 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데 착하고 예쁜 여자야. 장남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장남의 아내가 변해버렸습니다. 장남이 없는 동안 그녀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며 그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든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여 이제 할머니는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한 혼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장남은 혼자 살아가는 엄마의 외로움을 배려하여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순간의 고민도 없이 곧장 거절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됐어. 내가 너희에게 청혼을 해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싫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얼마나 힘들게 될지 알고 있어. 이에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할머니의 집을 팔고 자신들이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장남과 함께 와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집과 우리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제안합니다. 어머니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보험금,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모든 돈을 모아서 아들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장남네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매우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 따뜻한 모습이 사라지고 며느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셨나요? 물때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자신의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청소부터 요리까지 모든 가사일을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서서 하셨지만 며느리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으로 이사 온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유일한 분이었기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주를 돌보는 일조차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를 질책했으나 며느리는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요양원에 가세요. 그게 모두에게 편하지 않나요? 라며 할머니의 존재마저 불편해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바빠 집에 없는 동안 할머니에게 집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 상황을 자식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하여 한 달 뒤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자식들 중 특히 장남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들은 며느리에게 엄마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며느리는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딸들이 며느리를 찾아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생활비는 집을 판 돈이 나올 때까지 동생들이 부담했습니다. 장남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할머니는 그 뒤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고향에 내려와서는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함을 느끼시지만 며느리와의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며 현재의 평안함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그 자체로 낭만이자 추억이므로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섬이 됩니다. 욕심, 시기와 질투,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떠있는 섬.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우리 모두 섬이 됩니다. 10,000명이 함께 살아도 외로우면 10,000개의 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허무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수첩이나 핸드폰 연락처를 아무리 봐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의 약속 없이 혼자 바람을 맞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우정이나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에 서로가 남긴 상처로 매우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과 사심 없이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날에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쓸쓸히 사그라지는 낙엽처럼 나눌 수 없어 슬픔은 더해집니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게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내 외로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의 외로움의 색깔이 다르고 외로움의 슬픔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서러워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혼자라면 시끄러운 세상 소음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의 낭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혼자됨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낭만의 고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어 은퇴한 분들은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혼자 어딘가를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외로움으로 다가오거나 심하면 무능한 사람처럼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계속 붙어 있거나 아무에게나 말을 걸곤 합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임을 즐기려면 아니면 말고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릴 때 온전히 혼자일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와 대화를 나누어도 좋고 안 나누어도 좋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껴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나 외로울 때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니면 말고라고 속으로 계속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혼자서의 기쁨을 느끼며 둘이 되어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즐거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니면 말고를 되새기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삶이 주로 위를 향하거나 바깥을 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방향성은 점점 내면으로 아래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이 쌓여서 우리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높이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이 아니라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굳어져 지층처럼 단단해지며 깊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이동하는 내면의 여정을 걷기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인연들 중에서 몇몇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로 인해 우리의 중요한 여정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늘 까다로운 숙제일 수 있으나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촌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가 너무 멀면 삶이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삶이 상처받지도 추워지지도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먼 관계라도 너무 단호하게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갈망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한으로 느끼게 만들면 그중 몇몇은 천재가 될 것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일상생활에서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숲에서 벗어날 자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창의성이라 부르며 이 창의성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면 그 사람을 천재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 자신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관리해 준다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과 재산을 모두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자비뿐이라면 상대방의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지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결코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실을 거두어 그것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재산을 반드시 보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에 구애받지 않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새로운 시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내면에 쌓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모든 이와 잘 지내려 하지 않으며 모두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것 역시 수용합니다. 살아가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부터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인연과 억지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넘겨보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은 무시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리석게 느끼고, 그래서 억지로 강한 척도 해보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이 더 많이 부스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고 그 순간 느끼는 불쾌한 감정은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말고 시간에 맡겨 흘려보내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생각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어 보세요. 우리의 기분도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조작하지만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어지면 타인에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때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할 때 만족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이 현재 어떤지, 기분이 나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고민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해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갈증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벅찬데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려 무엇이 좋을까? 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취미와 학습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100세 시대를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의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로 65세를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시작한 피아노 학습이 체르니 입문까지 이어졌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튜브에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70세입니다만 30대 이후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옛 친구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동창 모임에 가보면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군요. 자랑하려 온 사람, 불만을 토로하려 온 사람, 그저 술을 마시러 온 사람. 자신에게 확실한 능력과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는 줄고 몸은 노화가 진행되며 인생의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점차 포기하며 행동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욱 좋습니다. 공통의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미가 별로 없다면 오늘부터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매주 수요일을 자신만의 날로 정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취미를 찾지 못했거나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을 원한다면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노년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이 약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우리의 노년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의 어르신들을 관찰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갑이 지나고 일흔, 여든을 넘어서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모르겠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성장하여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각자의 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10,000,000명이 모여 살아도 10,000,000명 모두가 외롭다면 그것은 10,000,000개의 섬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이 단지 수많은 섬에 불과하다 해도 살아오면서 모아온 삶의 지혜가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우리가 외로운 하나의 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고독한 등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도가 거센 밤바다에 홀로 섰어. 때로는 성난 폭풍이 몸을 감싸오더라도 오랜 삶을 통해 얻은 담담함으로 고개 숙이지 않고 온몸으로 빛을 발해 외롭지 않고 고독한 등대처럼 오늘도 절벽 끝에서 서서 저녁 노을이 지는 광활한 바다 위에 어둠이 깔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빛을 비추며 길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먼 바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인생의 후배들, 즉 배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몸짓을 보며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오래된 경험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같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이 짧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여정임을 깨닫고 점점 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저마다의 섬에서 수많은 불빛이 바다를 밝게 비춘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생의 지혜가 그렇게 어렵고 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각자의 남은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들, 젊은이들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큰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 노인들이 걸어간 길을 보며 배우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최종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 자식들과 인생의 후배들이 아직 보지 못한 그 곳까지 밝히는 고독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등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홀로 서기를 시작한 70대 할머니의 사연과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지혜의 힘을 발견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며 노년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친구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친구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외롭지 않은 인생을 원한다면 이런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겪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같은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70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 혼자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남편은 어부였기에 바다로 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결과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돌아오신 남편을 볼 수밖에 없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장이 된 할머니는 남편을 병원에서 돌보는 비용과 어린 오남매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서 바로 수산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생선을 다듬어 팔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할머니는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끈질기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할머니의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그를 장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꿈을 뒤로하고 일찍 성인의 책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공장에 취업하자 할머니는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장남이 번 돈은 모두 할머니에게 주었고 그 덕분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남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그 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데 착하고 예쁜 여자야. 장남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장남의 아내가 변해버렸습니다. 장남이 없는 동안 그녀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며 그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든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여 이제 할머니는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한 혼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장남은 혼자 살아가는 엄마의 외로움을 배려하여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순간의 고민도 없이 곧장 거절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됐어. 내가 너희에게 청혼을 해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싫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얼마나 힘들게 될지 알고 있어. 이에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할머니의 집을 팔고 자신들이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장남과 함께 와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집과 우리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제안합니다. 어머니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보험금,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모든 돈을 모아서 아들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장남네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매우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의 따뜻한 모습이 사라지고 며느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셨나요? 물때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자신의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청소부터 요리까지 모든 가사일을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서서 하셨지만 며느리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으로 이사 온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유일한 분이었기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주를 돌보는 일조차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를 질책했으나 며느리는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요양원에 가세요. 그게 모두에게 편하지 않나요? 라며 할머니의 존재마저 불편해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바빠 집에 없는 동안 할머니에게 집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 상황을 자식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하여 한 달 뒤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자식들 중 특히 장남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들은 며느리에게 엄마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며느리는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딸들이 며느리를 찾아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생활비는 집을 판 돈이 나올 때까지 동생들이 부담했습니다. 장남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할머니는 그 뒤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고향에 내려와서는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함을 느끼시지만 며느리와의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며 현재의 평안함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그 자체로 낭만이자 추억이므로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섬이 됩니다. 욕심, 시기와 질투,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떠있는 섬.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우리 모두 섬이 됩니다. 10,000명이 함께 살아도 외로우면 10,000개의 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허무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수첩이나 핸드폰 연락처를 아무리 봐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의 약속 없이 혼자 바람을 맞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우정이나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에 서로가 남긴 상처로 매우 아픕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과 사심 없이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날에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쓸쓸히 사그라지는 낙엽처럼 나눌 수 없어 슬픔은 더해집니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게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내 외로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의 외로움의 색깔이 다르고 외로움의 슬픔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서러워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혼자라면 시끄러운 세상 소음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의 낭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혼자됨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낭만의 고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어 은퇴한 분들은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혼자 어딘가를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외로움으로 다가오거나 심하면 무능한 사람처럼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계속 붙어 있거나 아무에게나 말을 걸곤 합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임을 즐기려면 아니면 말고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릴 때 온전히 혼자일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와 대화를 나누어도 좋고, 안 나누어도 좋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껴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나 외로울 때,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니면 말고라고 속으로 계속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혼자서의 기쁨을 느끼며 둘이 되어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즐거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니면 말고를 되새기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삶이 주로 위를 향하거나 바깥을 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방향성은 점점 내면으로 아래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이 쌓여서 우리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높이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이 아니라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굳어져 지층처럼 단단해지며 깊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이동하는 내면의 여정을 걷기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인연들 중에서 몇몇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로 인해 우리의 중요한 여정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늘 까다로운 숙제일 수 있으나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촌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가 너무 멀면 삶이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삶이 상처받지도 추워지지도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먼 관계라도 너무 단호하게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갈망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한으로 느끼게 만들면 그중 몇몇은 천재가 될 것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일상생활에서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숲에서 벗어날 자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창의성이라 부르며 이 창의성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면 그 사람을 천재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 자신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관리해 준다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과 재산을 모두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자비뿐이라면 상대방의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지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결코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실을 거두어 그것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재산을 반드시 보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에 구애받지 않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새로운 시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내면에 쌓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모든 이와 잘 지내려 하지 않으며 모두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것 역시 수용합니다. 살아가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부터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인연과 억지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넘겨보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은 무시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리석게 느끼고 그래서 억지로 강한 척도 해보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이 더 많이 부스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고 그 순간 느끼는 불쾌한 감정은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말고 시간에 맡겨 흘려보내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생각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어 보세요. 우리의 기분도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조작하지만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어지면 타인에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때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할 때 만족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이 현재 어떤지, 기분이 나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고민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해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갈증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벅찬데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려 무엇이 좋을까? 라고 말입니다. 5번째 조언은 취미와 학습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100세 시대를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의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로 65세를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시작한 피아노 학습이 체르니 입문까지 이어졌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튜브에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70세입니다만 30대 이후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옛 친구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동창 모임에 가보면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군요. 자랑하려 온 사람, 불만을 토로하려 온 사람, 그저 술을 마시러 온 사람. 자신에게 확실한 능력과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는 줄고 몸은 노화가 진행되며 인생의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점차 포기하며 행동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욱 좋습니다. 공통의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미가 별로 없다면 오늘부터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매주 수요일을 자신만의 날로 정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취미를 찾지 못했거나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을 원한다면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노년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이 약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우리의 노년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의 어르신들을 관찰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갑이 지나고 70, 80을 넘어서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모르겠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성장하여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각자의 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1,000,000명이 모여 살아도 1,000,000명 모두가 외롭다면 그것은 1,000,000개의 섬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이 단지 수많은 섬에 불과하다 해도 살아오면서 모아온 삶의 지혜가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우리가 외로운 하나의 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고독한 등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도가 거센 밤바다에 홀로 섰어. 때로는 성난 폭풍이 몸을 감싸오더라도 오랜 삶을 통해 얻은 담담함으로 고개 숙이지 않고 온몸으로 빛을 발해 외롭지 않고 고독한 등대처럼 오늘도 절벽 끝에서 서서 저녁 노을이 지는 광활한 바다 위에 어둠이 깔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빛을 비추며 길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먼 바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인생의 후배들, 즉 배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몸짓을 보며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오래된 경험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같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이 짧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여정임을 깨닫고 점점 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저마다의 섬에서 수많은 불빛이 바다를 밝게 비춘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생의 지혜가 그렇게 어렵고 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각자의 남은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들, 젊은이들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큰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 노인들이 걸어간 길을 보며 배우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최종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 자식들과 인생의 후배들이 아직 보지 못한 그곳까지 밝히는 고독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등대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홀로 서기를 시작한 70대 할머니의 사연과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지혜의 힘을 발견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며 노년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